1979년 7월 6일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 집의 가정부가 출근을 위해 왔다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거실에 쓰러진 부부를 발견하게 됐고 경찰에 알린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들은 이 집에 사는 완스트라스 가족으로 아내 다이애나 완스트라스, 남편 존 완스트라스, 그들이 입양한 14개월 된 아들 케빈 완스트라스였죠. 세 사람 모두 머리에서 총상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는 조니 본즈 형사가 맡아 이루어집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이 오기 12시간 전에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존은 해양학자였고 다이애나는 활발하고 활기찬 사교계의 명사로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친목을 맺었습니다. 그랬기에 부부를 나쁘게 볼 만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죠. 실제로도 경찰이 이웃 사람들과 가족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탐문수사를 벌였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 완스트라스에 대해 좋은 사람이었다며 칭찬을 했다고 하네요. 존은 유쾌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다이애나를 정말 무척 사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강제적인 침입의 흔적은 없었기에 강도로 생각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 선택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주변에 총기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며 조사를 시작했고 부부의 친척에게 시선이 돌려지게 됩니다. 완스트라스 부부의 집은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녔는데 가족이 죽는다면 다이애나의 오빠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알리바이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오빠 마크 M. 더프 스미스는 나는 그날 그 시간 아내 신디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조니 형사는 마크 M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의 태도가 뭔가 그가 범인으로 생각되게끔 의심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만 통과하지 못했을 뿐 그가 범인이라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죠. 그로부터 7개월 후 유명한 검시관 조셉 자침치크 박사는 심리학자 토마스 웰로 박사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부검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검시관이 사망자의 정신 상태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생애 사건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심리 부검 또는 심리적 부검은 극단적 선택을 행한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정신적, 행동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행위이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집을 수색하다 다이애나 소유로 여겨진 어른들의 잡지와 장난감이 발견됐었는데 이걸 가지고 다이애나가 동성을 좋아하는데 남편 존과 케빈에게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모두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건 입증되지 않은 그들만의 추측일 뿐이죠. 심리적 부검이라는 게 주변의 증거들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조사가 합쳐져서 누구나 원만하게 이해가 되도록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죄책감을 덜 수 있고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결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는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총을 숨기는 게 가능하냐며 이건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우울증 병력을 조사하며 1975년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신 다이애나의 엄마 트루디 자볼리아의 극단적 선택 역시 예로 들었죠.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니 그녀도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니 본즈 형사는 상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이애나와 그녀의 형제 마크 M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4년 전에 돌아가신 마크 M과 다이애나의 엄마 트루디 자볼리아가 두 사람에게 각각 10만 달러의 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완스트라스 가족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존이 자신이 사망하면 케빈에게 재산이 가도록 유언장을 고친 상태였는데 만약 케빈이 사망한다면 재산은 마크 M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1980년 마크 M과 그의 절친인 월트 발트하우저가 다이애나와 존의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두 사람 다 각자의 아내를 떠나 둘만 이사를 왔죠. 이때 월트는 부인과 이혼을 하며 양육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그의 아내 데비가 양육권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면
자신이 하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조니 본주 형사에게 알립니다. 조니 본주 형사는 양육권이었는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녀로부터 앨런 자네카라는 사람이 월트에게 쓴 여러 편지를 건네받게 됩니다. 앨런 자네카에 대한 제보를 받은 형사는 그에 관해 조사를 하던 중 휴스턴 포스트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자 릭 넬슨이 전화를 받았는데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트루디 자볼리아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앨런 자네카라고 덧붙였죠. 이 제보자는 원스트라스 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며 트루디 자볼리아의 사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애틀랜타에서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앨런 자네카를 찾았고 조지아주 경찰의 협력을 받아 그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러다가 앨런의 여자친구 카렌이 술집에서 내 남자친구가 휴스턴에서 가족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총을 나한테 줬어 라며 전직 경찰에게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경찰은 여자친구 카렌을 찾아갔고 그녀는 결국 그 총을 경찰에게 넘깁니다. 이 총은 케빈에게서 발견된 탄환과 일치한 희귀한 22구경 매그넘 권총이었습니다. 그는 곧 휴스턴 경찰에 체포됩니다. 앨런은 이동 중 형사에게 이봐요, 얘기 좀 해요. 난 이거 혼자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라며 월트 발트 하우저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월트가 앨런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송금 영수증에도 월트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월트 역시 그렇게 경찰에 체포됩니다.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 테드 포는 월트와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크 M. 더프 스미스에 대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존과 다이애나 케빈을 살해한 것에 대해 30년형을 선고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포 검사는 월트 발트하우저가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나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맥널티 형사는 이 거래에 대해 마귀와 거래를 하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크 M은 다이애나 부부에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집을 짓는 게 어떻겠냐며 앨런 자네카를 소개해줬습니다. 앨런 자네카는 월트와 함께 부부를 만났고 원스트라스 가족의 집에서 회의를 진행했죠. 앨런 자네카는 남편 존의 후두부를 향해 2번 총을 쏩니다. 그리고 월트는 다이애나를 집어던졌고 앨런이 다이애나에게 다가가 이번에도 머리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월트의 명령에 따라 앨런 자네카는 케빈에게 향했고 앨런에 따르면 그때 자신의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요람의 케빈까지 살해합니다. 월트가 자백을 할 당시 조니 본주 형사에게는 1975년 사망한 다이애나와 마크 M의 어머니 트루디 자볼리아가 극단적 선택이 아닌 살해를 당했다는 정보가 손에 들어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트루디 자볼리아는 앨런 자네카와 폴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그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냐 꾸며냈다고 합니다. 폴 맥도날드는 또 누구냐? 월터의 친구였습니다. 월터는 폴에게 접근해 자신의 친구를 대신해서 사람을 살해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월터는 이 요청을 한 사람이 마크 M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은 앨런 자네카에게 네가 할래? 라고 물었고 앨런이 동의하며 폴이 트루디 자볼리아의 집으로 앨런을 데리고 갔습니다. 앨런 자네카는 트루디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 몇 개를 작성하게 하고 그녀의 방 주변에 둔 뒤 교사를 합니다. 당시 트루디를 검사했던 검시관은 목이 막혀 사망했다고 사망 원인을 내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앨런과 폴은 트루디의 면허증을 챙겨 마크 M에게 전하며 자신들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증명했습니다. 트루디의 살해 사건으로 폴 맥도날드는 16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트루디의 사망 원인 역시 살인이라고 고쳐졌습니다. 앨런 자네카는 1981년 4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마크 M은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는 기소됐지만 동생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크 M을 원스트라스 가족 살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낮은 형량이나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죠.
다행스럽게도 마크 M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마크 M은 1993년 6월 29일 처형되기 직전 동생 가족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앨런 자네카는 2003년에 처형당합니다. 월터 발트하우저는 감옥에서 살다 석방되었지만 돈 관련 문제로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조니 본즈가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도록 매년 가석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이 됐을지도 몰랐는데 몇몇 형사의 노력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2개의 사건을 모두 해결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좀 편하게 눈을 감았을까요? 조니 본즈 형사는 41년간의 경찰 복무를 마치고 2008년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결국 정의가 이긴다는 말을 잘 표현해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